저는 실어요 아들과 아내요 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록 개구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엄마와는 늘 이게 일치하지가 않더라고요. 방학을 하면 절대로 집 밖을 안 나가겠답니다. 집 밖을 내보내겠다는 엄마와, 그리고 안 나가면 고생이라는 덥다는 두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방학을 재밌게 신나게 보낼까 지금 궁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그것 중에 하나가 래프팅인데요. 알죠? 여러 명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면서 급류를 타고 그 즐기는 레저인데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래프팅 타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기억하시죠? 처음 타던 날 재밌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탈 때도 재밌었던가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가이드가 없이 타본 적도 있나요? 그건 없으세요. 네. 제가 처음 래프팅을 해보게 된 때는 20대 때 여행 동호회 운영을 하던 때였는데요. 그때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타다 보니까, 그리고 가이드가 항상 있어서 안전하게 늘 탈 수가 있었고요.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 룰에 따라서 타니까 처음에는 점점점 재밌었던 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렇게 재밌고 스릴감 있고 액티비티 하던 게 좀 식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루트,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렇게 보장된 그런 안전한 시스템, 또 익숙한 풍경들,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제대로 그 진가를 제대로 못 느끼고 또 좀 더 새로운 놀이 없을까? 또 다른 레저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조금씩 잊혀져 갔는데, 제가 다시 새롭게 래프팅을 만나게 된 게 30살 무렵 연수 프로그램 안에서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접하게 되니까 되게 신났어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즐겁고 신나고 내가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타보니까 그렇게 또 그다지 즐겁거나 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했던 그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렇게 기대되고 즐거웠던 그런 마음들이 정작 그 안에 함께 할 때는 즐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었답니다. 암초에 가다 보면 암초에 걸려서 다 같이 내려가지고 그 배를 들고 이동할 때도 있었고요. 속력을 내기 위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또 모두 함께 힘을 내서 또 속력을 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또 힘들 줄 모르다가 어떨 때는 너무 쉽게 지치고 힘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 서로 서걱거리기도 하고 불편함도 조금씩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래프팅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놀이, 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너무 신나고 즐겁고 내가 살아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내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상황과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봤을 텐데요. 함께 했던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지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타고 갈 수 있을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게 첫 번째, 제가 첫 번째는요, 제 마음 자세 그리고 태도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 멤버들은 그 안에서 함께 즐기고 있었을까? 그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함께 만나고 있었을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수칙이라든가 패들링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그 안에서 임하고 있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와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나와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멤버뿐만 아니라 그때 만났던 강물, 그리고 내가 만난 자연물과도 어떻게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었을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 상황을 더 즐겁게 타고 갔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찾아졌고요. 자, 두 번째, 자, 나는 순간순간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나 어른이나 더불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가장 어렵답니다. 그 더불어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먼저 내고 다가가고 표현하고 드러내질 때, 그때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흐르는 강물에 나를 맡기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급류도 만나고 또 에디도 만납니다. 급류에 휘말려서 정신없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런 구간도 있고요. 또 강의 특성상 속도가 느려지면서 잔잔해지는 안쪽 가장자리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에디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휴식처이죠. 그리고 조금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속도를 조절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에디 구간이 항상 있는데, 무조건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강물은요, 지점마다 그 물결의 속도가 달라요. 급물살을 굽이쳐 흐르는 그런 구간이 있는가 하면, 또 소리 없이 잔잔히 아주 평화로운 잔잔한 그런 구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구간에는 소리를 내서 울면서 우는 구간이 있어요. 울돌목, 여울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들도 보면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매번 굽이쳐 흐르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속도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 때 처신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건데, 그건 사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서로 다른 팀과 경쟁하느라고, 그리고 목적에 너무 몰두해 있느라고 그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서로의 에너지들을 제대로 잘 써주지 못하고 소진만 시키고 있었는 건 아니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어떤 큰 문제 속에 내가 빠지면요, 사람들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 중심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자, 강물을 타고 가다 보면요, 그 깊이의 차이에 따라서 그 호리를 만나게 돼요. 소용돌이. 그 호리라는 물살은요, 그 얕은 정도도 있지만 굉장히 큰 소용돌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살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잔잔한 그 정도에 따라서, 잔잔한 정도는 회전 방향을 보고서 그냥 벗어나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큰 그 홀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호적거려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내려가서 그 흐름에, 그 회전 속도에 그냥 나를 내맡기면 저절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살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타게 된다면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의 중요성,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 매번 주인공으로 있었는가입니다. 저희는 가이드 없이, 또는 가이드가 있을 때도 타봤고요, 가이드가 없이도 타봤는데, 숙련 된 가이드가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또는 숙련된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배에 앉는 위치에 따라서 저절로 역할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 앞을 정찰하고 이끄는 선장의 자리, 그리고 중간 노를 젓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 키잡이, 방향을 조준하는 그 키잡이, 각각의 역할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하다 보면요, 힘들어서 노젓는 거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되는데, 자, 모두 함께 힘을 맞출 때는 배가 전속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놓아버리잖아요. 한 사람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럿이서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배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맴돌기도 합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레포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인데 더 즐거울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5가지로 찾아보았는데, 어떤 상황에서건 이렇게 추가하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배울 거리들이 이렇게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도 레포팅이 아니더라도 삶을 즐기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 해봄 노섬이었습니다.